안녕하세요.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 왔어요. 내일은 또 통치우조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 잘 오셨어요. 한 주 쭉 잘 이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쭉 가보셔야죠. 가야죠. 자, 볼게요. 일단은 간부 문제. 자기결정권. 요번 주는 뭐 10주 쭉 하네요. 자, 인격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자기결정권까지 10조 내용인데요. 한번 그래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지만 잘 아시지만 조금 확인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기결정권. 자, 많이 나왔던 게 운명 자기결정권도 있고요. 자기운명 결정권, 운명 결정. 그 다음에 성적 상대방 배우자 있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성적 상대방 결정권.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그런 쪽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판례가 있으니까요.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그다음에 자기운명 결정. 그다음에 계약 상대방, 계약 내용, 상대방 내용,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또 사후에 뭐 사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결정할 걸 또 다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운명 결정권, 뭐 자기결정권 해갖고 연명치료 준다. 요게 중단 사건이었죠. 그래서 연명치료 준다는 생명권이 아니죠. 생명권이 아니라 자기결정권하고 관련된 거죠. 자, 이런 자기결정권은 10조에서 도출되는 거고, 이렇게 도출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 또는 행복조건 그 자체는 절대적 기본권,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지만 거기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격권은 상대적 기본권. 그럼 이거는 37조 2항에 별도의 조문이 없으면 37조 2항에 제한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37조 2항에 제한이 가능한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목적상 한계, 두 번째 형식상 한계, 세 번째 수단상 한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내용상 한계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수단상 한계, 요게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 나오죠. 인격권 문제 또는 자기결정권 문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성적 상대방 자기결정권,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낙태죄라든지, 왜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낙태죄라든지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특히 낙태죄, 요거 위헌결정. 왜 위헌이었어요? 여성의 인부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거. 또 간통죄, 이것도 위헌결정 받았죠. 이거 최소침해 원칙에 반했고, 당연히 균형성도 반했고, 이런 것들. 낙태죄도 위헌, 최소청 원칙에 반했고, 균형성 원칙에 반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반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쭉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정, 저, 빌, 상, 4단계를 거치죠. 특히 정당성 원칙에 반한 거. 생각도 아세요? 반한 거? 요거. 혼인빈자, 혼빈간. 요것들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 앉아라.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3개 정도는 외우셔야죠. 적합성 원칙에 반한 거 아세요? 적합성? 이거 나오면 최근 24년에 32주 내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사건. 여러분, 임신기간 내내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필요성 원칙에 반했어요. 최소성, 필요성. 적합성 원칙은 반하지 않았다.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24년도 2008년도하고는 시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주 적합성 원칙에 반한 거예요. 필요성 원칙에 반한 게 아니라. 또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은 사건. 그 다음에 집사 변호사 사건. 물론 이거 말고도 적합성 원칙에 반한 판례 있죠. 그래도 3개씩은 외워주자고요. 대부분은 필요성과 균형성, 이걸로 대다수 위헌 결정 판례는 대부분 여기서 걸린 거였잖아요. 이렇게 좀 판례하고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어디 있죠?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찾아봐라. 자, 일단은 개인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다. 맞죠? 정상적이네요. 뭐 틀린 걸 고른 거죠. 2번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그와 상관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241조. 입법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혼인빈자 간음죄, 요건 아니죠. 혼인빈자 간음죄 목적이 정당성에 반했다. 맞는 질문. 네, 3번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태아 방지를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적합한 수단은 맞았어요. 최소적 수단이 아니었다 이거죠. 특히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임신 기간 동안에 또는 태아인 동안에 태아의 생명권이 늘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보호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32주 내에, 뭐 26주 내에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보장보건법 24주 이내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허용되는 예외에 인부의 자기결정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인부의 자기결정권이 왜 24주 이전에는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인부의 자기결정권도 같이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24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조금 더 강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낙태를 금지한 건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자기결정권 없이 무조건 낙태를 했을 때 처벌하니까 위헌이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태아의 발달,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은 다르지 않았으나 이 결정례를 통해서 태아의 발달 단계, 성장 단계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의 보호 정도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구체적으로 내용, 이를 이끌어내는 이론, 내용을 좀 달리 봤으니까 그런 걸 포인트로 잡아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3번이 바로 틀렸네요. 4번 볼게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국가 교육 권한,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 환경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한다. 이게 부모의 교육권 범위 내에서 부모의 교육권도 마냥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인격의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는 범위 내에서 좀 제한을 받고 또 자녀의 교육 환경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도 그것도 부모의 교육권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서로 교차하는 제한이 있는 기본권이에요. 이거 꼭 보셔야겠죠? 부모의 교육권은 명시적 기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통치구조 오실 거죠?